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1%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 21%, 부정평가 70%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는 총선 직후 23%였는데 최상병 특검이 부결되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운명공동체를 외치는 최악의 모습에 21%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평가 역시 70%를 넘겨 국민 10명 중 7명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들어가면 문제는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수도권이 10%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지율이 17%, 인천 경기가 18%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대구 경북, TK 지지율은 35%, 부산 울산 경남, PK은 29%로 윤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줬지만 대구 경북에서 35%라는 것도 충격적 사실입니다. 광주 전라 지역은 아예 9%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불리는 30대는 10%, 40대는 8%, 50대는 18%로 모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60대는 30%, 70세 이상은 4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응답률은 11.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유시민 작가는 스픽스에 출연해 윤 대통령 지지율 30%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21%입니다. 이런 결과는 최상병 특검 부결과 부결 당시 터져나온 윤 대통령 수사 외압 개입설을 뒷받침해주는 각종 증거자료 때문으로 보입니다. 스픽스 역전의 용사에서는 윤 대통령 휴대폰으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사람이 김건희라는 주장의 근거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유시민 작가의 인터뷰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이 이제 집권하기에 이로운 일을 해야 될 텐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혔잖아요. 근데 국민들 여론조사해 보면 사실 절반 이상이 특검법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범들이 유죄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소장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수사를 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볼 때는 수사를 제대로 이미 다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악법이다. 이미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된 적이 없고. 그렇죠. 근데 이걸 거부권 행사하면 거부권도 총선 전에 아마 해야 될 텐데 상당히 역풍이 불 텐데요. 역풍은 없어요. 이런 행동을 왜 하는 네, 걸까요? 어차피 60대 35예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발동해도 크게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보안관 행동을 하지 않는 알파 메일에 대해서 저거는 우두머리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있어요. 다수가. 그리고 그렇게 1년 반 넘게 그렇게 해왔는데도 여전히 아주 잘하고 있으라고 대답하는 사람, 또는 잘하는 편이야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셋 중에 하나쯤 되잖아요. 이거 안 움직여요, 웬만해서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웬만해서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거부권 발동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보안관 행동이 아니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개입하는 그 보안관 행동이 전혀 아닌 다른 행동이잖아요. 사적인 행동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좋지 않아, 저런 사람 자격이 없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잘한다고 대답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늘 해온 것처럼, 집권 이후에 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자기의 배우자를 위해서 개입할 거예요. 개입할 거예요.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차피 그래도 30%는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혐오감을 계속 언론에 조성해주고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는 그런 행동을 언론이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3분의 1은 지킬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선거구가 많은 영남 쪽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선거는 못 이기는데, 못 이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170대 110 이 조건에서도 해왔잖아요. 여당 의석이 110개 정도 내외밖에 안 되는 조건에서도 1년 반 넘게 해왔잖아요. 선거에서 또 지난번에는 진다 한들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어요. 저 행정권 쥐고 있고, 그럼요. 그리고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시행령 해가지고 대충 하고 그러면 되지. 근데 저는 그 30%에 관해서 늘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생물학적으로 보는 것과 가장 밀접한 게 이제 경제적으로 먹고 산 이즘이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깎아주고
법인세 깎아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금융투자소득세 깎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때문에 이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그 사람들이 보수 정부를 찍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도 안 찍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지지한다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가진 개체들이 있는가 하면 예. 서로 나에게 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예. 가진 선악과 옳고 그름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저것은 옳지 않아 라고 판단하면 그걸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게 인간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균형인데 이거를 생물학에서는 EES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근데 예.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 같지가 않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네. 그런데 미국의 백인 노동자 계층도 트럼프를 찍고 예. 한국의 지금 하위 20% 40% 통계청에서 나오는 그분들도 상당수가 보수 정권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된? 그거는 이미 그 네. 서스타인 베블렌이라는 네. 그 사회학자가 이미 130년 전에 낸 책에서 유한 계급론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혁명이 안 일어난다고 봤어요. 마르크스는 계급 대립과 계급 착취 때문에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주장을 했지만 베블렌은 혁명이 안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지배계급이 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배계급을 증오하고 혐오하고 타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배계급을 부러워하면서 자기도 거기 끼고 싶어 한다고요. 나도 강남에 가서 살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타도하려고 자기가 지배계급에 객관적으로 속하면서도 이건 잘못된 일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하나도 그 혜택을 못 보면서도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한계급론에서 유한계급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렇죠. 그들을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한다. 예. 이렇게 분석했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지금 25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대중들이 생활하고 있는 양식을 보면 종교, 스포츠, 전쟁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베블렌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베블렌을 가리켜서 미국의 마르크스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마르크스하고는 아주 달라요. 베블렌의 세계는 완전 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개체들 중에는 어떤 선악의 기준과 미추의 기준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개체, 변이를 가진 그런 행동 양식을 가진 개체가 있는가 하면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현실의 권력을 가진 자를 추종하고 부러워하고 자기도 거기에 가담하고 싶어하는 개체들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폰 노이만의 게임 이론의 초기 이론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티포텟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게임 시리의 여러 전략 뭐 이런 거를 응용한 이제 생태계 연구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인간도 예외가 아니구나. 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통 터뜨린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